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 마리아 곤잘레스, 앙굴로 사건, 불륜으로 인해 몰락한 유명 여의사의 범죄. 4년 전 텍사스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한 명으로 여겨졌던 아나 마리아 곤잘레스 앙굴로는 의료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혀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경력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텍사스 대학교 앤더슨 암센터에서 조지 블루멘샤인 박사는 병원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력과 의학 연구에 대한 개인적 공헌 덕분에 블루멘샤인 박사는 동료, 환자, 학생들에게 모두 암 치료의 선구자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4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련된 신사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 많은 여학생, 간호사, 여성 의사들이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념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로서의 블루멘샤인 박사의 이미지는 그가 치명적인 독극물에 중독되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긴급 후송되던 날을 기점으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27일 블루멘샤인 박사는 앰뷸런스를 통해 텍사스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은 그가 감기에 걸렸다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병원에 알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기 증상과는 달리 그는 매우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에 그의 동료들은 블루멘샤인 박사가 고열로 인한 뇌졸중을 겪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MRI 검사 결과 뇌졸중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블루멘샤인 박사의 건강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담당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의학적 미스터리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그의 장기들은 점차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블루멘샤인 박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치료받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의 이례적인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일련의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앤더슨 센터의 신장 전문의인 아밋 라호티 박사는 그의 혈액에서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산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에틸렌 글리콜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에틸렌 글리콜은 특유의 단맛을 지닌 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부동액, 자동차 냉각수에서 발견됩니다. 검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경찰은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개입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블루멘샤인 박사가 자신도 잘 아는 독극물을 실수로 섭취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독극물을 마신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음식이나 음료에 독극물을 섞어 그를 독살하려 한 것일까요? 블루멘샤인 박사가 여전히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경찰과 수사관들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그가 스스로 독극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블루멘샤인 박사는 감기로 인해 집에서 휴식 중이었으므로 범인은 그 틈을 타 집을 방문하여 그의 음식이나 음료에 독극물을 섞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가설에 근거해 텍사스 경찰청 소속의 검찰관 나단 해니건과 저스틴 케이터는 블루멘샤인 박사와 함께 살고 있던 그의 현재 여자친구 에벳 토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받은 에벳 토니는 자신이 독극물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블루멘샤인 박사와 10년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현재 쌍둥이를 임신 중이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토니의 무죄를 완전히 믿지 못한 경찰은 그녀가 블루멘샤인 박사의 죽음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블루멘샤인 박사는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그의 사망 후 보험 수익자는 여자친구인 토니가 아니라 그의 친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블루멘샤인 박사가 독극물에 중독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경찰은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을 돌아다니던 경찰은 블루멘샤인 박사가 다른 여성 의사와 동료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수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문의 여의사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직감하고 그녀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은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냈고 당시 텍사스 병원 내에서 명망이 높던 두 의사의 불륜 스캔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43세의 여성 의사 아나 마리아 곤잘레스 앙굴로로 당시 의료계에서 떠오르는 신예 스타로 주목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와 앙굴로 박사의 인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앙굴로 박사는 환자 치료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블루멘샤인 박사와 처음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 앙굴로 박사가 몇몇 의사들을 자신의 고향인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암 관련 학회에 초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임에 블루멘샤인 박사도 함께 참석했으며 그곳에서 두 사람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장 중이던 그들은 콜롬비아의 유명한 커피 농장을 함께 방문해 단둘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앙굴로 박사가 블루멘샤인 박사에게 품은 감정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2월 앙굴로 박사는 블루멘샤인 박사에게 의미심장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최근 함께한 프로젝트들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전 당신이 훌륭한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아이를 가져보세요. 아, 참, 저 곧 이혼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앙굴로 박사는 블루멘샤인 박사가 이미 에베트 토니와 연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은근히 애정을 표현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앙굴로 박사가 블루멘샤인 박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블루멘샤인 박사가 그녀의 감정을 거절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앙굴로 박사는 블루멘샤인 박사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그와 커플 아이템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유언장에 블루멘샤인 박사의 이름을 기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의 상사인 보니 글리슨 교수는 그에게 앙굴로 박사와의 불분명한 관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블루멘샤인 박사는 동료 여성 의사와의 로맨틱한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앙굴로 박사는 자신의 절친인 제니퍼 리튼 박사에게 블루멘샤인 박사와 불륜 관계에 있으며 최근의 출장 중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에게 열렬한 사랑을 품고 있던 앙굴로 박사는 경찰이 그녀에게 블루멘샤인 박사에 대해 묻자 그와 절친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블루멘샤인 박사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앙굴로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기소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진 것은 병원 내 의료진들의 모호한 소문과 그들의 개인적인 의심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막다른 상황은 곧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가 회복된 지 몇 주 후 경찰은 블루멘샤인 박사와 직접 대면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 자신을 독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와 앙굴로 박사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블루멘샤인 박사는 앙굴로와의 연애 관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이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앙굴로 박사를 독살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블루멘샤인 박사는 잠시 침묵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 블루멘샤인 박사는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을 떠나 다시 일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앙굴로 박사와 연애 관계에 있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앙굴로와의 관계는 잠시의 실수였으며 진정한 사랑은
임신 중인 여자친구 에베 토니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앙굴로와의 관계는 단순히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간 일시적인 불장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의 이 고백으로 인해 경찰의 용의자는 2명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에베 토니와 불륜 상대였던 아나 앙굴로가 그들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여러 이론을 검토했습니다. 토니가 남자친구의 외도를 알아채고 복수하기 위해 독살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거론되었습니다. 반면 앙굴로 박사가 블루멘샤인 박사가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독극물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토니가 범인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배제했습니다. 탐정의 감시 결과 에베 토니는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블루멘샤인 박사가 독살당한 후에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일한 용의자는 아나 앙굴로로 좁혀졌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앙굴로 박사의 불륜 관계는 여자친구 에베 토니가 해외 유학을 떠난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동료의 적극적인 유혹에 그는 결국 굴복하여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베 토니가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블루멘샤인 박사는 토니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는 앙굴로와의 관계가 단순한 일시적인 육체적 관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계를 끝내고 결혼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앙굴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비밀 연애가 끝난 후 앙굴로 박사는 블루멘샤인 박사에게 협박 전화를 걸고 그의 여자친구 토니에게 여러 차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앙굴로 박사임을 알게 된 블루멘샤인 박사는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통화 도중 그는 앙굴로 박사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녀가 이겼어. 가서 그녀랑 잘 살아. 두 사람에게 좋은 삶이 있기를 바랄게. 블루멘샤인 박사가 녹음 파일을 공유한 후 조사관들은 앙굴로 박사의 목소리에 담긴 적대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앙굴로 박사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치명적인 화학 물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물질은 블루멘샤인 박사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블루멘샤인이 병에 걸린 날 앙굴로 박사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블루멘샤인 박사 독살 시도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주요 용의자로 앙굴로 박사를 지목했습니다. 2013년 5월 29일 앙굴로 박사는 중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법정 출두 당일 그녀의 생명을 구해준 경험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녀의 항소를 지지하기 위해 법원 밖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앙굴로 같은 훌륭한 의사가 독살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환자들과 동료들의 지지를 약간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검찰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불러 그들의 의견을 진술하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동료 의사들은 앙굴로 박사가 블루멘샤인 박사를 지나치게 사랑했으며 그가 여자친구와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행동이 과도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블루멘샤인 박사는 앙굴로와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며 그들 사이의 통화 및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멘샤인 박사가 자신이 독살당했다고 생각한 음식이나 음료는 그가 병에 걸린 날 아침 앙굴로 박사가 직접 만들어준 커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앙굴로 박사는 그가 설탕을 거의 넣지 않은 블랙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가 만들어준 커피는 유난히 강렬하게 단맛이 났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후 블루멘샤인은 이상함을 느끼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스플렌다를 너무 많이 넣었다며 태연하게 대답하고 자신도 같은 커피를 따라 마셨습니다. 독성물질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블루멘샤인 박사가 에틸렌 글리콜에 중독된 시간은 그가 단 많은 커피를 마신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독극물 중독으로 인해 블루멘샤인의 신장은 약 40%의 기능만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는 채식주의 식단을 지켜야 하며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그의 기대 수명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앙굴로 박사는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독살 계획을 꾸며 블루맨샤인의 여자친구 에베토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블루맨샤인이 자신을 찾은 후 토니가 그를 돌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헨리건 판사는 앙굴로 박사를 교활하고 악랄하며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텍사스의 저명한 여성 의사로서의 외모 뒤에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불륜녀가 되었으며 한 사람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8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앙굴로 박사를 살인 미수 및 중범죄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면허는 영구적으로 박탈되었습니다.